네, 이영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앞서 이제 국민연금의 10% 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네. 오늘 그 얘기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련해서 뭐 환경은 조성하겠으나 네네. 10%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미 막 기관이나 연기금 측에서 매수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11월 달에 엄청나게 연기금 샀는데요. 코스닥을 제가 일일이 어저께 다 계산해 봤더니요. 1,790억 원에 11월 한 달 동안에 순매수를. 연기금만? 네, 연기금만요. 작년 1월에 계속 꾸준하게 순매도를 해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젠가 하반기 한 4분기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산 건 분명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순매도를 어떤 걸 좀 했나 봤더니요. 순매수 보면 포스코 캠텍, 그 제이컨텐트리, 휴온스, 에코프렛, 로엔 이런 거 많이 시청자분들 아시는 것도 네. 있고요. 매던 쪽은 인터플렉스가 어제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보면 11월 동안에 그 인터플렉스 많이 팔았고요. SCM, 폴어비스, 서울반도체, 실리콘웍스 또 유명한 것들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있던 것들이 오히려 판 것들도 있던 것이 코스닥에 대한 국민연기금의 11월 한 달 동안의 매매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매수 쪽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매도는 이런 종목도 매도 상위에 있네라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매수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원회가 딱 살아 얘기는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분위기가 분명히 분위기 있었던 거죠.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의지가 대통령 모시고 한 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 어떤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기능 회복을 하고 활성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제 혜택 저희도 방송도 해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야지 이 사람도 투자한 거 혜택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것들이 분명히 벤처기업의 육성 의지가 있었고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들 아는 것들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있었고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죠. 네. 연기금의 주식 투자 금액 중 코스닥 투자 비중을 한 10%까지 늘릴 것으로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얘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걸 또 역으로 보면 기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계산을 또 하거든요. 코스닥의 투자 금액이 16조 9천억으로 일단 얼추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를 6월 말 기준 코스닥 기준을 보면 3조 2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걸 보니까 지금 5배 정도 일단 올라가야 된다. 뭐 5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실적만 보더라도 실적도 분명히 한몫한 건 사실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그러니까 779개를만 계산해 보더라도 3분기에 총 순이익이 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났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표해 보시다시피 11%와 22%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일단 주가도 올라가고 수급도 좀 있어 보이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한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정책적인 방향성 그리고 실적 개선으로 네. 인해서 연기금 측에서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또 하나 이것도 뉴스라면 뉴스라는 것이 코스닥 시장 그전에도 한번 올려보려고 그리고 분위기 조성하려고 새로운 지수들 막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KRX 250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의지가 있고 이거 발표가 전 12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그렇게 확실한 적이 갖고 없고 나중에 또 금융위원회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면 할 말이 없으나 네. 분명히 다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 편입에 250개의 새로운 지수를 개발한다는데 이것이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어갖고 나름 성공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코스피 200에서도 대부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70%는 코스피에서 선택될 것이고요. 코스닥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 되겠으니 당연히 여기서 되면 나오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1,300개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코스닥에서 250 중에 150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 줄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빠지는 큰 거에서 빠지는 거 아니라 작은 거에서 빠지는 그러겠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약간 이게 애매한 것이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연기금이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 측에서는 그리고 연기금 기관 측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럴 계획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참 상당히 머리 아픈 얘기가 되겠는데 이걸 또 이게 국민연금이란 거가 완전 공무원 아니지만 공적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식으로 보면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법적인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냉장히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에
대규모 이렇다고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네. 추가 매수 이력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저도 좀 들여다봤더니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국민연금은요. 매년 그리고 한 5년마다 한 번씩 운영 계획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이 몇 % 하고 국내에서 채권 얼마하고 해외 주식 얼마하고 해외 채권 얼마하고 요즘 또 한번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대체 투자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부동산 같은 거 말하는 건데요. 부동산,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투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 비중이 있는데요. 그 비중을 제가 표를 한번 조사하면 이걸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상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면 오른쪽 화면을 제일 상단에서 쭉 내려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주식은 비중이 19.2%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국내 채권이 49.5% 정해져 있고요. 해외 주식이 15.4% 정해져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칸이 되겠네요. 이거 두 번째 칸이 되겠네요. 여기 예. 보시면 20.9 그리고 채권은 낮아졌고요. 해외 주식은 17.7으로 각각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내 주식이 올랐네요. 네, 국내 주식이 한 1.7%포인트 더, 비중보다 더 많이 있고요. 네. 해외 주식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당연하게 2.3%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규정이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이 규정보다 오버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면 이걸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억울하긴 하죠. 왜냐하면 주식을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따져봤더니 실제로 보면 여기 딱 보시면 국내 주식이 한 10조 정도 오버되고 있고요. 네. 해외 주식도 거의 한 18조 정도 오버돼 있는데 딱 안 팔아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오버돼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는 여유를 뒀어요. 간당간당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는 오차 범위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 오차 범위를 허용해 주 있는데 문제는 딱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월 말로 돼 있잖아요. 예. 9월부터 12월까지 또 올랐죠. 11월까지. 특히 해외 주식은 더 올랐을 테고. 해외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해외 주식 판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긴 그렇죠. 네. 국내 주식이 문제인데 국내 주식도 꽤 지금 오버됐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 아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보면 10조 정도 되는데 예. 얼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가 좀 오버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국민연금 이거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 나온 데다가 어저께 얘기했다면서요 또. 어떤 거요? 어저께 또 주정부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에 우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얘기한. 10%는 못 박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썰렁해지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이 약간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좀 썰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매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짓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또 애매한 일인데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이게 그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요. 네. 이 장기 계획이요. 좀 약간 좀 어이없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찌됐건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요. 네. 이 규정을 이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을 언제 정한지 아세요? 언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예. 작년이다, 네. 재작년에 발표했다 그러면 이거 바꾸면 되잖아요. 예. 이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바꾸면 되는데 이게 금년 5월에 확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아 그래요? 금년 5월에. 그러니까 약간 이거 다시 막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문제는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19.2로 돼 있잖아요. 예. 내년에 지금 국내 주식의 비중 목표는 18.7%로 오히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더 매도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워낙 규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서 제 느낌으로 보면 예. 이게 국민연금에서 규정을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규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이 있다가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네. 예를 들어서 업무 여부를 해서 지금 당장 주식을 더 삽시오. 예. 얘기하는 거는 규정이 없는 일이다. 잘못하면 큰짓 가는 거거든요, 이거 다. 그래서 그럼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데 결론을 보면 이런 수급의 논리로 국민연금이 샀다 팔았다 해서 지금 흥분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이건 개인이건 똑같거든요. 펀더멘탈의 중심이나 실적 중심 매매하시면 이렇게 큰 걱정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논리로 제가 이런 거는 규정상 때문에 그대로 쫓아가서 말씀드렸는데요. 규정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살 길은 지금 쉽지 않다는 것은 규정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크고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도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그러면 더 이상 최소한 팔 일은 없겠네요. 팔 일은 없겠죠. 네. 왜냐하면 팔더라도
좋은 걸 팔겠습니까? 괜히 이상하게 올라간 걸 팔겠습니까? 작은 거부터 팔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국은 또 실적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